교육 잘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빵형입니다. 오늘은 지옥의 불구덩이가 된 SI에 대해서 제 생각을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에 SI 프로젝트를 지옥의 불구덩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프로젝트를 하면서 힘들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사실 주변 사람들한테 프로젝트 정말 힘들다, 진짜 다시는 이런 회사하고 일 안 하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렇지만 그게 지옥의 불구덩이다 라는 생각을 한 적은 없어요. 그만큼 힘들었지만 나름의 경험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제가 이렇게 일을 하고 있었던 SI를, 저는 그렇게 일을 계속 지금까지 해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옥의 불구덩이다, 가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얘기지만 개발자가 폐를 잘라냈다라는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저도 10년 이상을 이 SI 바닥에서 굴러 먹었지만 주변에 그런 사람은 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프로젝트마다, 제가 모든 프로젝트를 경험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프로젝트마다 좀 힘든 프로젝트가 있을 수도 있고 쉬운 프로젝트가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주로 프리랜서로 거의 10년 가까이 일을 했었는데요. 프리랜서는 보통 개발 단계에 투입이 됩니다. 개발 단계라고 하면 이제 막 바빠지기 시작하는 거죠. 실제 프로젝트가 시작을 하게 되면 PM이 최초 프로젝트 사이트에 들어와서 프로젝트 킥오프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때 개발자 몇 명, 진짜 일부 아키텍트나 뭐 공통 담당하는 사람들, 그리고 설계자들, 이런 정도가 들어와서 초기 작업을 해요. 이때는 그렇게 바쁘지 않아요. 바쁜 사람들은 PM과 설계자들이죠, 사실은. 그리고 이제 이 설계 작업이 뭐 반 이상이 진행이 됐다, 반 가까이 진행이 됐다, 이러면은 이때부터 개발자가 투입되기 시작을 합니다. 투입이 되고 나면 개발이 시작이 되겠죠. 그런데 고객사에서, 이게 잘못된 건데, 고객사에서 추가 요청을 요구를 합니다. 근데 이 추가 요청을 하는 게,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게 계약서가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두루뭉술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뭐 할 것,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할 것, 딱 이거다 이거다가 아니라 이렇게 해야 할 것,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뭔 소리인지도 몰라, 막상 뚜껑을 열어보지 않고서는. 그래서 프로젝트 진행하다가 그런 두리뭉술한 부분을 하려고 할 때 되면은, 그때에 대해서야 이제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요. 나름 견적서를 작성할 때 그 부분을 크게 잡아놨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요구사항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때 투입되는 사람들이 주로 프리랜서들이 투입이 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들어오자마자부터 바쁜 거예요. 바쁠 때 들어왔으니까. 초반 작업할 때는, 진짜 설계할 때는 따로 개발할 게 없잖아요. 공통 작업 잡거나 이런 거 할 텐데, 이미 이런 작업들은 수년에 걸쳐서 많이 해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힘들지가 않죠. 기존에 있던 소스들을 커스터마이징 살짝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사실 일찍 퇴근해요. 그러니까 불구덩이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프리한 거야. 워라밸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기인 거죠. 그런데 이때 워라밸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실력이 되어 있는 뭐 아키텍트라든가 공통 담당자들, 그리고 뭐 PL급들, 이런 사람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러다가 개발이 시작하면 이때부터는 전체 다 바빠지기 시작을 하죠. 이때는 그리고 오픈 날짜가 다가올수록 더 바빠집니다. 이때쯤에는 야근 철야도 하게 돼요. 근데 어쩔 수 없는 게, 막상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해요. 뒷부분을 개발하다 보니까 설계가 잘못될 수도 있어. 근데 같은 회사 직원이야, 어떻게 뭐라고 할 수도 없잖아. 그러니까는 다 같이 머리 싸매고 으쌰으쌰 하는 수밖에 없겠죠. 물론 잘하면은
해피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다 진행을 하다 보면은 이런 얘기도 많았어요. SI는 납기가 우선이다. 그래서 품질을 따지지 않는다. 그런데 품질을 따집니다. 마지막 프로젝트 끝날 때쯤에 되면은 갑이 이 프로젝트를 발주한 회사니까 그 갑사 말고 그 다음에 을사가 있죠. 을사는 대기업 SI 회사들이죠. 누구나 다 아는 뭐 SDS니 뭐 이런 말 들어간 CNC니 뭐 이런 말 들어간 회사들. 그런 회사에서 그런 회사에 QA 팀이 들어와서 품질을 검사를 합니다. 이때 몇 점 이상 되어야지 일단 통과가 되는 거고, 그리고 그 통과를 하더라도 오픈 전까지 몇 점 이상을 더 올려라, 그런 조건을 겁니다. 물론 계약서에 그런 내용 다 있어요. 그래서 품질까지도 고려를 해야 돼요. 이러니까 더 힘들어지는 건데, 근데 당연히 품질은 좋아야 되겠죠. 여기서 문제는 아까 얘기했던 추가 개발, 이거는 도대체 공수가 얼마나 들어갈지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다 보면은 계약사항에도 없는데 이거 하나 더 넣어줘, 이거 하나 더 개발해줘,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계속해서 일은 불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개발사에서는 막 욕하면서 하게 되죠. 주로 누가 욕해? 마지막에 그걸 개발하는 개발자가 욕을 하게 되겠죠. 뭐 밤새고 이러니까 뭐 정신도 제정신이 아니야. 막 코딩해. 일단 돌아가는 것 같아. 근데 자고 일어나서 다음날 봤더니 뭐 발 코딩 해놨어. 뭐 발로 코딩 했는지 뭐 돌아가지도 않고 이상. 근데 왜 저렇게 했는지도 모르겠고, 뭐 하드 코딩 되어 있고, 하드 코딩이라고 하면은 값을 미리 다 박아 놓은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데, 넘겨온 값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넘겨오는 값이 뭐가 됐든 무조건 어떠한 값으로 처리가 되게 이렇게 값을 박아 놓는 거죠. 이건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좀 위험한 방법이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거 참 위험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 이 개발 기간, 그리고 막바지에 또 추가 요구사항이 개발 요청이 되는 순간, 이것 때문에 이제 지옥의 불구덩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SI 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SI 괜찮아요. 괜찮은데, 발주사에서 업무를 요청을 할 때 명확화를 해야 돼요. 업무의 명확하지가 않으니까 그 일을 받아서 개발하는 설계자도 마찬가지고, 설계도 똑바로 못해 할 수도 없어, 설계를. 그러니까 계속해서 밤을 새게 되고 철야를 하게 되고, 요즘에 주 52시간 근무제가 나왔는데 아직까지도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아요. 이거 뭐 신고를 해야 되나 어떻게 되나 모르겠는데, 아무튼 주 52시간 근무제가 정상 작동이 돼서 야근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게 피해가 이런 SI란 가불병정 뭐 나가잖아요. 쭉 뒤에 있는 말단 개발자들한테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개발자나 그런 회사들한테. 왜냐면 이거 개발할 것 해놓고서 막 떠넘겨. 너네 못했어. 근데 그 내용은, 못한 내용은 계약서에 없잖아요. 뭐뭐 할 거, 두루뭉술한 거, 그거를 못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못했다고 해서 계약을 이행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문제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제가 그런 계약에 대한 거를 따로 뭐 정확히 업무를 해본 적은 없지만 제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지옥의 불구덩이를 얘기를 하면서 이 부분을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이 통과하게 되면 어떻게 해서라도 밤을 새든 개발자를 더 투입을 하든 이 부분은 헤쳐나갈 수가 있어요. 헤쳐나가고 나면 이제는 품질검사, 아까 앞에 얘기했던 QA팀이 와서 품질검사를 합니다. 품질검사를 하고 나면 이제는 문제점이 발생을 하죠. 이것저것 다 수정을 해. 근데 그 순간에 뭐가 나오냐면은 소스 프리징이 들어옵니다. 물론 이때도 들어오고 계속 진행도 하고, 그리고 최종 배포할 때 그때 소스 프리징이 들어와요. 물론 이때 소스를 따로 관리를 해서 개발을 계속해서 나가기도 하는데, 이 소스 프리징 기간 동안은 이제 개발자들도 쉴 수 있는 시간이 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포를 하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더 이상 추가 개발이 없어요. 근데 이때 개발하는 게 뭐냐면, 앞에서 추가 개발했는데 일정을 못 지켰어. 오픈 이후에 개발할 때니까 이건 했다라고 치자, 이렇게 잘 협의가 돼가지고 그 부분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다 끝나면은 더 이상의 추가 개발은 없어요, 사실상. 이때는 유지보수하면 되는 거죠. 여기서 유지보수는 진짜 SM을 한다는 게 아니라 안정화를 뜻하는 거예요. 안정화.
더 이상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이지는 않고 더 에러가 안 나게 하는 거예요. 이때 SM 업체의 개발자 혹은 우리의 여기 이중 개발자 중에 일부가 남아서 SM을 하게 되죠. 이 사람들이 뭐 추가 더 개발할 사항이 있으면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SI 한 사람은 더 이상의 개발은 없는 거죠. 이게 원칙인데 더 요구하기도 하죠,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시작과 마지막은 정말 그렇게 힘들지가 않아요. 물론 마지막 이렇게 하고서 철수하게 되면은 억울하죠. 그런데 이때 리플레이시 휴가라 그래서 며칠의 휴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적게는 이틀, 많게는 뭐 일주일 이런 식으로 휴가를 받아서 한 번에 장기 프로젝트 휴가를 마치고 장기 프로젝트를 마치고 휴가를 다녀올 수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 과정이 보통 한 8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좀 대기업 큰 프로젝트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작게는 뭐 5개월 이런 것도 있고, 근데 5개월이라고 하면 일단 한 개발 기간이 두세 달밖에 안 돼요. 두세 달. 5개월이면 두세 달. 앞에 설계, 뒤에 뭐 오픈 한다고 해서 뭐 소스 프리징 들어가고 뭐하고 나면 사실 가운데 3개월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앞부분에 뭐가 안 돼서 진행 못하고, 뭐가 안 돼서 못하고, 뭐가 안 돼서 못하고, 뭐 해서 보안 쪽에 관련해서 뭐 이런 설정, 뭐 이런 것들, 프레임워크 세팅, 뭐 이런 거 하면서 또 시간 다 보내고 해서 실제 개발 기간은 그렇게밖에 안 돼요. 8개월이라고 해도 한 5개월, 6개월? 이 정도가 실제 개발 기간이고, 나머지는 고객들과 뭐 업무 협의, 분석, 요런 거, 인터뷰, 요런 걸 하느라고 다 시간 다 보내고, 나머지는 좀 뭐 설계자 외에는 그렇게 바쁜 게 없죠. 물론 설계자 외에 아까 얘기했지만 개발자가 많이 투입은 안 되죠. 실제 개발 단계에서 개발자들이 많이 투입되니까 개발자들이 그 투입 단계, 그 바쁜 그 시기에 바쁜 거죠. 그리고 그거 끝나고 나면은 휴가 갔다 오죠. 휴가 갔다 온 다음에 회사에서 다음 프로젝트를 수주하지 못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본사에서 대기하게 됩니다. 이것도 쉬는 거잖아요. 이거 꿀 아니에요, 꿀? 근데 이때 자기가 신기술 계속해서 공부를 하면 돼요. SI는 안정된 최신 기술을 씁니다. 스타트업이나 이런 데는 진짜 최신 기술을 쓰고 싶은 기술, 우리가 직접 신기술을 이용하든 뭘 하든 프로젝트를 따서 그걸 개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하는 게 그런 기술을 쓰는 거예요. 기술 선택해서 개발을 하는 거죠. 그런데 SI는 이미 모든 조사를 다 해서 안정화된 기술들만 골라서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신 기술이 아니라 최신 기술이 검증된 최신 기술이죠. 그러니까 지금 막 나온 기술은 검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걸 쓰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나름 좀 약간 떨어진 최신 기술을 공부를 프로젝트를 통해서 하게 되고, 그거 외에 이렇게 쉴 때는 자기가 개인적으로 최신 기술들을 미리 공부해 두면 그게 나중에 안정화가 된다면 다음 프로젝트에 쓸 수가 있는 거고, 안정화가 되지 않았다 그러면 못 쓰게 되는 거죠. 아니면 영영 못 쓰고 그 기술은 그냥 사장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를 이용을 해서 자기 공부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모든 SI를 다 지옥의 불구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그거는 좀 내가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이렇게 지금까지 10년 넘게 일을 해왔나. 그래서 좀 듣는 사람 입장에서, 그 일을 하고 있고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좀 많이 듣기가 좀 불편하죠. 그리고 SI에서는 SM이라는 피난처가 있습니다. SM을 하게 되면 제가 지금 SM을 하고 있는데 정말 편해요. 그런데 회사에서는 다시 또 SI로 뺄라 그러죠. 회사에서 그런 그 IT 서적 이런 것도 사주고 하잖아요. 그런 제도를 이용을 해서 저는 SM을 하는 동안 또 공부도 할 거고, 그리고 나중에 진짜 많은 공부를 한 다음에 다시 SI 나가서 그런 기술들을 쓸 수 있으면 써보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는 SI를 굳이 나쁘게만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프로젝트 투입이 돼서 1년의 과정을 거쳐서 그 업무도 알고 개발도 해보고, 이걸 몇 번을 반복을 하다 보면은 설계자가 될 수 있고, 설계를 또 잘 하다 보면은 이제는 또 많은 업체 사람들을 알게 되는 거죠. 갑사나 을사들을.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는 프로젝트 관리하는데도 많은 이제 PM으로 오셨어요,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입지가 점점 커지겠죠.
그러니까 인맥도 알고 업무도 알고 개발도 알고 다 알잖아. 그럼 뭘 못하겠어. 이러다 보면 이제는 계속 한 단계 한 단계 자기가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돈도 많이 벌고,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개발자를 하게 되면 지금 얘기했듯이 개발자로 들어갔지만 PL도 할 수 있고 설계자도 할 수 있고 PM도 할 수 있죠. 그리고 학원에 가서 강사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공부했던 기술들, 그리고 신기술에 욕심이 있다 이러면은 책도 쓸 수 있는 거고, 할 수 있는 게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프로그래머라는 직종을 많이 추천하는 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프로그래머는 너무 힘들다, 야근 많이 한다, 처리업 너무 많이 한다 이러면서 추천을 안 한다는 사람도 있어요. 도시락 싸갖고 다니면서 말리겠다는 사람도 있고요. 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저는 해보니까 너무 괜찮은 직업인 것 같아요. 비록 평생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 근데 재밌는 걸 어떻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새로운 것도 공부하고 새로운 것도 만들어보고 재밌어. 내가 만든 프로그램을 누군가가 사용한다라는 거 너무 좋지 않아요? 다른 분야도 많잖아요. 내가 만든 거, 내가 만든 음식, 내가 만든 자동차 누군가가 타고 다니고 이러면은 뿌듯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제가 만든 프로그램을 누군가가 쓴다라는 거, 저도 그런, 누군지를 모르지만 그런 거에 나름 자부심을 느끼고 이런 프로그래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옥의 불구덩이라고 해서 모든 프로젝트가 불구덩이가 아니니까, 여러분들도 SISM 괜찮아요. 돈 많이 벌고 싶다? 프리랜서 하세요. 프리랜서를 하게 되면은 정말 대기업 직원들만큼 돈을 벌 수 있어요. 내가 학벌이 따로 좋지 않아도 대기업 직원들만큼 벌 수 있죠. 물론 힘은 들지만 내가 일한 만큼의 정당한 보수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력이 높으면 그만큼 또 인정을 해줘 또. 그리고 할 수 있는 게 많잖아. 내가 사이트도 만들 수 있고 앱도 만들 수 있고, 이거 외에 부가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게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래머도 괜찮고 괜찮은데 SISM을 그렇게 너무 나쁘게 볼 필요도 없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제가 해주고 싶은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좋은 얘기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